안녕하세요. 역사 에이스 박윤석입니다. 미대 입시 친구들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그 사회탐구 수능 선택 과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선택자 수를 좀 신경을 쓰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선택자 수가 많다고 혹은 선택자 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려보고 싶어요. 요번 수능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사회탐구 과목 선택 1위가 생활과 윤리, 대략적으로 약 16만 6천 명 정도 응시를 했고요. 2위가 사회문화, 대략적으로 14만 7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두 과목을 합치게 되면은 전체 사회탐구 과목 점유율의 거의 60% 혹은 60% 이상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남들 한다고 나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이번 같은 경우가 사회탐구 과목이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미대 입시 친구들 어때요? 평상시에 그림 그리느라, 평상시에 공예 만드느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는 거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물론 일반 학생들도 어려운 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체감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남들 선택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신을 같이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고3 때 공부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신도 함께 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3 학교에서 하는 내신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같이 가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과목별 연계성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탐구 과목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일반 사회, 윤리, 지리, 그리고 역사 과목으로 큰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일반 사회 과목에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윤리 파트 안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지리에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파트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렇게 총 9개 과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슷한 과목군일수록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특이하게도 전체 수능 사탐 9개 과목 중에서 3위를 한 과목이 기존은 항상 한국지리였었거든요. 올해 드디어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과목이 바로 윤리와 사상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했을 때 1위 과목인 생활과 윤리를 고른 친구들이 과목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생활과 윤리와 사상을 함께 고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그 역사 과목의 연계성은 타 과목 대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동아시아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5개가 나오잖아요. 5개 중에 최소 하나 혹은 2개 정도가 한국사, 수능 필수 한국사 우리 친구들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사에 나오는 선지들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그 한국사용 제시문이 나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가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간의 연계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세계사라는 과목 안에도 중간원 자체 이름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예요. 다시 얘기했을 때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세계사 함께 고른 친구들은 세계사의 중단원 하나를 굳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30% 정도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같이 고르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세계사에서 동아시아 과목은 그것도 역시 한 30%에서 40% 정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과목 하나하나를 놓고 볼게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과목 하나하나를 놓고 보자면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얘기했을 때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같이 고를 경우에는 두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까지 포함하면 제 생각에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에서 2개만 공부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의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요번에 생활과윤리나 사회문화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50점을 받던 친구들이 이번에는 45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반대로 동아시아사라든지 세계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떨어진 친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다시 얘기했을 때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느낌이 오는 건 이거잖아요. 드립다 열심히 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드립다 열심히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속된 말로 무식하게 외우시잖아요. 절대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을 배신하는 경우가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와 세계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남들 따라 하는 과목 따라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려고 하다가 저기 어디 외딴섬 무인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 그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신도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신 과목을 수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과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2개 공부할 거 1.5배 공부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도 좋지만 일단 한번 완성시켜 놓으면 실제 우리 친구들이 수능날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다, 막 40도 고열에 시달린다, 아니면 수능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일이 없는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라는 점, 그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역서 에이스 박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